야 아들, 네가 나보다 좀 더 늙었다고 해서 아빠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더구나 최고 나은 아빠를 우리 그런 거 아주 민감하다고. 선천성 조로증은 10배 이상 노화 속도가 빠르죠. 신체 나이는 80세가 넘습니다. 사람도 쳐다보잖아. 내가 너무 예쁜가 보지 뭐. 나 17살에 애 낳은 여자야. 아니거든. 있잖아. 역시 싸가지가 없어. 같이 늙어가는 처지잖아요. 저 여가 저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요새 진짜 이상하다. 아빠, 엄마, 젊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 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고! 저는 우리 아름이가 좋아하는 일이면 그냥 무조건 합니다. 저는 그래요. 당연하지. 우리가 어떻게 만난 사이인데. 아름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이버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 무비 토크 라이브의 진행을 맡은 박형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열화와 같은 박수가 흐르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곳에서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줄 분들 모시고 저희가 다름 아닌 생방송으로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두근두근 내 인생의 이재용 감독님 그리고 강동원 씨, 송혜교 씨 모시고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요. 이 화면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고요. 두근두근 내 인생은요. 세상에서 가장 늙은 아들과 가장 어린 부모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올 추석 최고의 기대작이죠. 두근두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질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캐릭터 영상부터 제작기 메이킹 영상 그리고 바로 오직 오늘 생방송으로만 보실 수 있는 두근두근 내 인생의 본편 하이라이트 영상까지 최초로 공개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다리시는 두근두근 내 인생의 주역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감독님, 강동원 씨, 송혜교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수가. 이재용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을 연출한 감독 이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당찬 엄마 미라 역할을 맡은 송혜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철부지 아빠 한대수 역할 맡은 강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동원 씨까지. 제가 뭐 늘 보면 느끼지만 송혜교 씨랑 강동원 씨는 좀 너무 비현실적으로 생긴 것 같아요. 정말 멀리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가 있죠? 두 분 서로 마주보고 있어도 굉장히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안전한 라인이에요, 지금. 일단 한 가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백일섭 씨께서 함께 하시기로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셔서 함께 하지 못하셨어요. 이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 두근두근 내 인생.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 바로 80살 신체 나이를 가진 16살 소년이죠.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아름인데요. 선천성 조로증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이름처럼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일찍 늙는 병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뭐 한 80세, 뭐 70세, 80세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늙어간다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남들보다 몇십 배 빠르게 노화가 진행돼서
지금 16, 아마 20살을 넘지 못해요, 사실. 그래서 16살이지만 신체적으로는 80세가 몸의 나이. 되고 이 병은 진짜 이렇게 원인도 지금 어떻게 치료법도 없는 병이라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병이에요. 병이죠. 네. 네. 사실 이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과연 강동원 씨랑 송혜교 씨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동원 씨 처음에 이 두근두근 내 인생 시나리오를 받고 어떠셨나요? 읽으셨을 때? 저 처음에 읽자마자 그냥 저는 무조건 하겠다고 했었고요. 제가 비행기 타면서 시나리오를 받아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읽고 비행기 안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읽다가.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스튜어디스 분이 그 휴지 같은 걸 주시면서 아우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나 봐요. 그랬었어요. 예. 스튜어디스. 예,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전화해서 제가 하고 싶다. 예, 그랬었어요. 하겠다. 예. 비행기에서 오는 동안에 읽고 내리자마자 네.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예, 하셨고, 예. 자, 강동원 씨가 비행기 안에서 읽었다면 송혜교 씨는 시나리오를 어디서 읽었나요? 저는 편안하게 집에서 읽었었고요. 저도 처음 한번 읽자마자 바로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뭐 두세 번씩 읽어본 작품이 아니라 처음에 읽자마자 결정했던 작품이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감독님을 알고 지냈기도 했지만 감독님과 작품을 너무 하고 싶었던 배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작품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정석으로 흘러가는 신파의 영화가 아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예, 그래서 좀 힘든 연기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옆에 계신 강동원 씨 그리고 감독님 많은 스태프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작품 나올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캐스팅이 됐나요, 감독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아, 송혜교 씨가 먼저. 혜교 씨. 아, 그러면 강동원 씨는 시나리오를 받을 때 이미 송혜교 씨가 아내 역할이라는 걸 알고. 네, 송혜교 씨가 먼저 돼 있었고요. 네. 저는 이제 그냥 송혜교 씨랑 이제 저희 사무실 사람들이랑 다 같이 이제 사석에서 뭐 얘기를 하다가 그냥 다음 작품 뭐냐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이런 거다 뭐 그래서 나 되게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시나리오 받기 전에? 예. 그랬었던 일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읽고 나서 무조건 하겠다. 네. 처음에는 어쨌든 저로서 강동원 씨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잖아요. 뭐 어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그렇죠. 같은. 그런 귀하게 자란 것 같은 느낌. 뭐 이렇게 예. 아주 도회적이고 네. 패셔너블하고 뭐 이런 걸로만 알려져 있는데 강동원 씨는 거창이라는 데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사실 창원 마산 사람이고 창원, 예. 실제로 예. 그래서 가끔 이제 사석에서 보고 그다음에 영화 뒤풀이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순박한 면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영화 속의 이미지와 좀 다른 면을 봐서 저는 이 역할이 시골 출신이고 뭐 최고 다닌 사람이고 엉뚱하고 순박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들 이제 강동원이라는 배우가 이걸 이 할 수 역할을 있을 것 같다. 나는 소위 말하는 why not이었어요. 아니 그래서 주변에서 반응들은 좀 의아해했죠, 사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닐 거고 이런 거를 관심이 있을까도 의심하고 했었는데 일단 보내봐달라. 그래서 보냈을 때 본인이 말했듯이 뭐 많이 울었다고 하고. 네. 가장 자기와 비슷한 역할이었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시나리오 중에. 시나리오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맡은 캐릭터 중에 실제 제 성격이랑 제일 근접한 캐릭터이기도 했고요. 그래요? 네. 그럼 우리가 두근두근 내 인생을 보고 나면 이 모습이 실제 강동원이라는 사람과 네, 굉장히 비슷해요. 싱크로율이 높다. 네, 좀 약간 좀 멍청한 면도 있고. 네. 지금 저 웃음, 신생아 같은 그 웃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굉장히 순수한 모습. 예. 혜교 씨 같은 경우도 네. 어쨌든 영화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데 아직 영화적으로 많이 보여주지 못해서 저도 혜교 씨의 뭐 그냥 뭐 좀 발랄한 면, 네. 깜찍한 면, 뭐 그리고 아주 슬픈 면들만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이 이면에, 역할을 봤을 네. 때 또 내 개인적으로 또
보면서 느꼈던 혜교 씨와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만큼은 캐스팅에 크게 고민을 일단 시작에서는 그냥 첫 번째 생각한 사람들과 첫 번째로 같이 하게 된 좋습니다. 경우였습니다. 사실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를 통해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저도 팬의 한 사람으로서 참 빨리 만나고 싶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두근두근 내 인생을 통해서 또 연기 변신이고 하고 기대가 큽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역할을 되게 밝은 역할을 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었고요. 최근에 거의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슬픈 캐릭터, 되게 얌전하고 좀 소심하고 약간 그런 우울한 캐릭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너무 거의 한 10년 만에 밝은 역할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많아요. 좋습니다. 지금 감독님께서도 싱크로율이 굉장히 잘 맞는 역할들이다. 그리고 잘 표현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두 분이 이 극중 두근두근 내 인생의 이 역할을 어떻게 소화하셨는지 저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최초 공개 영상입니다. 바로 두 분의 캐릭터 영상 함께 보시죠. 전설의 헛발 왕자 대수씨 17 어릴 적 친 사고로 33세 나이에 벌써 16살 아들을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착하고 순수한 대수씨는 때론 아들보다 철없는 행동으로 웃음을 사기도 하지만 아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이가 좋아하는 일이면 그냥 무조건 합니다. 저는 그래요. 17 핑크를 꿈꾸었지만 대수씨와의 사고로 결국 엄마가 되어버린 미라씨. 한때 전설의 시공주로 동네를 주름잡았지만 지금은 80살의 얼굴을 한 아름이의 살가운 엄마입니다. 지금도 화가 나면 이 먼저 튀어나가기도 하지만 그냥 철없는 남편 대수씨와 철든 아들 아름이의 든든한 잔소리꾼 미라씨. 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보란 듯이 걸어도 돼. 알았지?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이자 아름이의 단 한 명뿐인 친구 장씨. 아름이한테 좋은 책도 빌려 읽고 때때로 함께 인생 고민도 나누는 속 깊은 친구입니다. 어이 짱가! 역시 싸가지가 없어. 자신을 짱가라고 부르는 아름이와 번번이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마음을 이해해주는 아름이의 영원한 짱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린 부모와 세상에서 가장 늙은 아이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 네, 이렇게 귀여운 엄마 아빠가 또 있을까요? 거기에 또 옆집 할아버지까지, 훈훈한 할아버지까지 저희가 캐릭터 영상 봤는데요. 지금까지 진짜 봤던 두 분의 그동안 우리가 만나왔던 캐릭터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확실히. 우리 특히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송혜교 씨가 엄마 역할을 한다 그러면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직 이게 익숙하지가 않고 어색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그냥 엄마 역할도 아니고 선천성 조로증 아이의 엄마 역할인데 이번에 이 역할 맡으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아무래도 정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슬픈 코드가 있긴 하지만 그쪽으로 제가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 무거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제 나이가 아직 이렇게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또 어린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어쩌면은 너무 모성애가 강한 엄마라고는 생각을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칫 그렇게 해버리면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처음부터 감독님과 제가 이제 얘기한 게 정말 캐릭터도 그렇지만 친구 같은 엄마처럼 연기를 하자. 정말 옆에 학교에서 같이 흔히 볼 수 있는 제 아들의 친구들처럼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엄마처럼 연기를 하면 정말 보시는 분들도 편하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연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혜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하고 친구처럼 대하기도 하고 겉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속 깊게 여리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내색을 안 했을 뿐이지 아이가 없는 자리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슬픈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뭐 그런 엄마를 했죠. 그리고 예전 같으면 조선 시대 같으면 뭐 네. 벌써 다 그 정도 나이 때 다 결혼해서 애를 낳고 했을 텐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재밌게도 이 영화 원작 소설이 있는데 소설 속의 그 인물들의 나이와 거의 비슷해요 다들. 그래서 실제. 33, 34 정도 된 부모가 17살 난 그거라서 어차피 그러니까 극중 인물은 이들 나이와 같습니다. 그렇군요. 희한하게 또 나이까지. 그러니까 송혜교 씨가 어리지만 강한 엄마의 역할인 거고 또 부담스럽지 않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자, 그렇다면 최고 나온 아빠 강동원 씨. 네. 설정 자체가 최고라서 준비를 많이 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준비하셨나요? 최고를 나오진 않았어요. 중간에 최고를 중퇴했어요. 최고를 네. 중퇴하는 거지. 최고 입학한 네. 예, 그렇죠. 우선 제가 군도라는 영화 끝내고요.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서 네. 2개월 동안 어쨌든 이 영화는 액션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액션은 한 씬밖에 없어요. 한 씬 있는. 근데 그 한 씬이 엄청난 액션씬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보여주는 씬은 한 씬밖에 없는데 예. 한 씬이라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아깝긴 하지만 네, 한 씬이라도 네, 어쨌든 제가 뭐 태권도 선수 역할을 맡았는데 태권도 선수처럼 안 보이면 그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2개월 동안 태권도 훈련을 많이 했죠. 네. 그럼 군도 촬영을 마치자마자 이 두근두근 네, 내 바로- 인생을 위해서 태권도를 예, 바로 훈련 예, 들어갔어요. 연말을 했고 네. 그리고 체중을 굉장히 늘렸다고 들었어요. 예, 우선 아버지 역할이니까 아무래도 체중을 많이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 군도 끝나고 한 10kg 정도 찌웠어요. 예. 어떻게 늘렸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면 빼는 것만큼 또 찌는 것도 힘들잖아요. 엄청나게 먹었고요. 엄청 먹었고 그리고 운동도 엄청 하고요. 예, 운동이랑 같이 병행했어요. 먹을 때 송혜교 씨가 좀 도움을 주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네, 바쁘셔가지고. 네. 그렇죠. 예. 먹으면 또 같이 먹게 되니까. 한국에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워낙에 예, 바쁘셔가지고. 자, 감독님 진짜 이 엄마 아빠 역으로 송혜교, 강동원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의아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영상을 봐서 느껴지지만 참 잘 어울려요. 신의 한 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화 캐스팅을 할 때는 예? 좀 전형적인 캐스팅을 할 때도 있고 푸근해 보이고 엄마 같고 아빠 같은 사람들을 뭐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못 본 모습을 보여주어서 궁금하고 의아하고 좀 신선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냥 쉽게 그냥 이미지적으로 맞는. 해서 했을 경우 좀 편안할 수도 있지만 좀 안이한 선택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갈등에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이 영화는 그 가족의 이야기고 또 자식의 이야기고 청춘과 나이 들어감에 관한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청춘 스타 같고 젊음을 그러니까 그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어떤 청춘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부모의 모습보다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저렇게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자기의 꿈을 버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더 나이적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더 적합했고 그쵸.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않은 좀 그들의 다른 모습을 보는 여러 면에서 저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제 영화를 찍고 나니까 참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도 드실 거고 송혜교 씨 부모 역할을 해보니까 부모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하면서 저의 그 롤모델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랑 제가 되게 친구같이 지내는 스타일이에요. 다른 친구들보다 더. 그래서
엄마의 모습이 제가 이번에 연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하는 중간중간 엄마 생각도 더 많이 나게 되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강동원 씨는요? 롤모델이 혹시 있었나요? 아니 저는 일단 최대한 이번 작품에서는 좀 더 그냥 자유롭게 최대한 그냥 모습으로 연기하자라는 게 목표였었기 때문에 롤 모델은 뭐 롤모델보다는 그냥 내 모습을 좀 편안하게 보여주자. 예, 그게 좀 더 강했던 것 같고요. 네. 뭐 어떤 캐릭터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잡아갈 때 롤 모델이 있으면 되게 편할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또 어떤 캐릭터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쵸? 네, 예. 이번 작품마다.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캐릭터였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또 이제 왠지 영화를 보고 나면 강동원 씨의 또 자유로운 모습이 강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강동원, 송혜교 씨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두근두근 내 인생. 서로 이번 영화가 어떤 매력이 기대가 되는지 먼저 우리 강동원 씨가 본 당찬 엄마 미라 역의 송혜교 씨의 새로운 매력 어떤 걸 발견했나요?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우선 이번 영화에서 아마도 송혜교 씨의 정말 찰진 욕을 들으실 수도 있으실 찰진 거고. 뭐요? 욕이요. 욕이요, 욕. 예. 찰진 욕과 그리고 그런 털털한 모습들, 네, 그리고 굉장히 여장부 같은 모습, 네, 그런 모습들, 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강동원 씨가 예. 본 여배우 중에 가장 욕을 찰지게 했나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제 기억에 이제 욕하는 씬이 여배우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네, 그 있었나? 정도로 송혜교만 기억에 난다. 자, 송혜교 씨가 본 철부지 아빠 대수역을 통해서 우리 강동원 씨한테 기대되는 새로운 매력 뭔가요? 강동원 씨도 거의 최근 작품 보면 좀 무거운 역할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많았죠. 예, 최근에 예. 이제 그 영화도 그렇고. 근데 이번은 네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는 강동원 씨의 정말 밝은 모습이 제일 많이 나오는 영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평상시의 모습도 당연히 있긴 한데 제가 못 봤던 정말 개구지고 정말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가끔 볼 때마다 저 사람한테 저런 모습도 있었었구나라고 놀랐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네.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깜짝 놀랐던 게 우리 대기실에 같이 대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그 감독님과 만두를 먹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강동원 씨가 저기서 어떤 음악 소리가 들려갖고 제가 딱 들었더니 강동원 씨가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랬나요? 그 네. 팝송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시나 봐요. 아니 그냥 맨날 좀 흥얼거리고 있긴 해요. 네, 예. 그리고 조만간 음악 영화 하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 굉장히 뭐 좋아해요 음악 영화. 예. 감독님 음악 영화 혹시 준비? 뭐 강동원 씨가 준비되면 저도 해야죠. 바로. 갑자기 다음 영화는 갑자기 음악 영화로 갑자기 그 영화의 장르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 좋습니다. 서로의 장점, 새로운 매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제목만큼이나 두근두근 설레고 유쾌하고 행복했던 제작 현장을 담은 영상을 보실 텐데요. 송혜교 씨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촬영을 하셨는데 아직도 막 어제 촬영한 것 같죠, 느낌이. 그렇지는 않아요. 5월에 딱 촬영 끝난 것 같아요. 네, 예. 끝나고 제가 또 중국에 영화 촬영 갔다 와서 예, 그런 두 편. 예. 쉴 틈이 없었겠네요. 네, 좀 쉴 틈이 없었어요. 예.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날 겁니다. 자, 행복했던 그 순간 두근두근 촬영 현장 지금부터 영상으로 보시죠. 다시 나 싸운다며. 야, 자기 자식 놀린다 가만히 있어? 왜 부모야? 너라면 참았겠어? 미안, 내가 잘못했어. 나름 엄마 봐. 너 아픈 애야. 아픈 애가 왜 자꾸 딴 데 신경 써? 내가 누구야? 나 17살에 애 낳은 여자야. 처음부터 정말 친구같이 다가가자. 지금 현재 제 나이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도 더 편하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우리 아들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 완성도가 높았고요.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내가 대수구나라는 느끼기도 했고요. 쟤네들이 모르는 게 또 있어. 백일섭 선생님 같은 경우 장씨라는 역할에 가장 1순위로 떠오르더라고요. 따뜻하고 정이 가는 인물이잖아요. 안 돼요. 이건 아니죠. 왜? 의사 역할도 전형적인 의사만은 아닌 까칠하기도 하면서 엉뚱한 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성민 씨가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촬영장에서 못 찾았어요. 그냥 키 큰 스텝, 그 다음에 얼굴 작은 스텝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묻어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아는 배우들의 어떤 이면들, 사람들이 못 본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 생각이 틀리진 않았구나라는 생각 굉장히 깊었었죠. 이 영화를 만드는데 가장 좀 망설였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표현하는 것이었었어요. Any old age makeup's very difficult. Very few people can do it in the world. That was the challenge with it. A lot of techniques I've come up with over the years, and I showed them a lot of techniques and how to use stipple, how I color things. I made a pan stipple and all kinds of transfers, just everything. 촬영 전 5시간 전에부터 나와서 15세트까지 붙였거든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이도 굉장히 잘 견뎌줬고요. 뿌듯하고. 내 늙은이 됐다. 아이의 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게 밝다라고 해야 될까요? 통속적인 것들을 피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작품이었고, 많이 채워넣는 영화 음악이 아니라 조금 공간이 많은 영화 음악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두근거리던 순간들은 늘 있죠.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제가 연기할 때 많이 웃어가지고 NG가 많았었어요. 웃음 참느라고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고. 술, 담배, 카페인 절대 금지 아시죠? 나름 술, 담배 많았지. 실수해도 내가. 오랜만에 좋은 영화 만나가지고 신나게 찍었습니다. 에이씨, 잠시 방심했다가 옥보다는 뺏겼잖아. 아빠! 너무 재밌어요. 혼자 웃어요, 막 작업하다가. Everybody was fantastic. Everybody that came over here and I worked with was great.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선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떨리고요. 유쾌하고 가슴 뭉클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분이 한 화면에 이렇게 딱 잡히니까 그냥 미소가 절로 나네요. 예. 참 좋으네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이 나가는 순간 저희 지금 실시간 검색어 5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마 이 특별 생방송이 끝나기 전에 1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예. 자, 그리고 이 제작기 영상에 이분의 얼굴이 딱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셨을 텐데요. 바로 제작기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셨던 정재영 음악 감독님, 바로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죄송한데 코가 나오네요. 코 드실 때는 마이크를 조금만 내려서 드셔주시겠어요? 예. 계속 저 옆에서 오늘 일찍 오셨는데 뭔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해요? 저한테 저랑 마주 보이는데 저기서 계속 빨리 끊으라고, 자기 좀 빨리 부르라고. 제가 지금 빨리 가서 음악 작업을 해야 돼서 오래 기다리셨죠? 그러니까요. 근데 예. 저는 지금 너무 놀라운 게 역시 패셔니스타라 의상이 범상치가 않죠. 강동원 씨 어떻게 보십니까? 네, 멋있으세요. 파자마룩. 이렇게 비웃듯이 얘기하죠? 기분이 안 좋다 되게. 근데 왜 제가 하필이면 강동원 씨 옆자리일까요? 그러면 제가 갈까요? 네, 지금 송혜교 씨 옆에도 못 가겠고 강동원 씨 옆에도 못 가겠고, 사실 제일 좋은 건 제 옆으로 오시는 건데. 제가 원래 오늘 이런
의상 스타일의 파자마 룩에 셔츠를 입고 나올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입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커플룩 될 뻔했어요. 확 비교되게. 비교 체험 극과 극 이게 뭐 하나 또 뜨겠네요. 예. 근데 역시 정재영 씨 너무 멋지시고 정재영 씨가 이 작품을 통해서 네. 두근두근 내 인생을 통해서 4년 만에 영화 음악을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 작품을 꼭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 감독님이 시나리오 읽으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 할 거면 읽어라. 할 거면 읽어봐라. 네. 그래서 처음에 안 읽는다 그랬다가요. 네. 근데 저렇게 말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되게 자신 있나 보지. 막 이러면서 읽어보셨군요. 읽어봤는데 시나리오 읽다가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예. 그래서 강동원 씨도 비행기에서 펑펑 울었대요. 누가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저는 혼자 사니까 도와주지 못하고 혼자 뜯어서 닦았는데 그럴 정도로 집에 스튜어디스 분이 안 계셨군요. 예. 베개만 얼룩지는 거죠, 뭐. 네. 저희 죄송한데 되게 오래 쉬시다 나왔는데 멘트를 좀 연습하고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30분이나 쉬셨는데. 예. 감독님, 우리 정재영 음악 감독님을 선택한 이유 대략 이재용 감독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진실을 얘기할지 그냥 멘트를 얘기할지 좀 고민이. 진실을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어쨌든 예전 그가 이제 파리에서 영화 음악을 공부하셨어요. 네,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여러 번 같이 했으면 하는 기회를 모색했는데 어쨌든 이때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너무 통속적인 한국 영화랑 좀 다르면서 강요하지 않는 어떤 뭐 슬픈 장면들이 있는 영화인데 어쨌든 좀 남다른 감수성이 필요한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정재영 씨가 또 피아노로 아주 서정적인 아름다운 음악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정재영 씨 음악이 어울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같이 할 뻔했던 거에 대한 좀 빚도 갚을 겸 정재영 씨하고도 참 어울릴 것 같은 음악이겠다 싶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정재영 씨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참 재미있으시고 그러신데 피아노 앞에 딱 앉으시면 이분이 같은 분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정재영 씨, 그나저나 촬영 현장에서 두 분을 못 알아봤다고요? 키 큰 스텝과 얼굴 작은 스텝인 줄 알았다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로 이제 현장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프로듀서가 여기 있어서 강동원 씨랑 송혜교 씨 어디 있지? 했는데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찍고 있는데 보니까 옆에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정말 아무도 못 알아봤었어요. 그럴 정도로 그냥 정말 그 역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배우들이란 저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모습 그대로를. 예, 그쵸? 그냥 저기 멀리 그냥 말하고 보니까 얼굴이 좀 작은 사람이고 예, 얼굴이 둘 다 이렇게 작은 분들이 둘 다 작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 예, 저도 사실은 원래 얼굴 크기는 한 주먹만한데 이분들은 약간 엄지 발가락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엄지 손가락 정도. 너무 작으시죠? 예. 우리 정재영 씨가 지금 등장을 하셔서 정재영 씨가 말씀하시고 있는 가운데 송혜교 씨가 실검 4위로 올라갑니다. 송혜교 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시죠, 송혜교 씨. 네티즌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송혜교 씨를 비추고 계셨던 건가요? 계속 송혜교 씨를 검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이웃들이. 예, 이웃 네이버. 예. 예? 이웃이죠. 네이버는 예. 이웃이란 뜻이죠. 자, 이번 영화 무엇보다 이제 새로운 게 우리 정재영 씨가 또 음악 감독을 맡으셨고 그리고 또 이 작품에 있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특수 분장이잖아요, 감독님. 네네. 벤자민 버튼의 시간 거꾸로 간다를 맡았던 그렉 캐놈이 함께 공동 작업을 하셨어요. 네. 대단합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되셨죠? 어쨌든 이 영화가 지금 사실은 이제 이 두 사람의 부모 역할을 맡은 강동원, 송혜교에 좀 집중이 되고 있지만 예?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또 많은 부분 아이의 시점으로도 이어지기도 하고 아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히든 카드로 나중에 또 다른 뭐 저희가 영화를 즐거움과 보면 예. 뭐 어쨌든 볼거리를 위해서 계속 이제 감추고는 있는데 그 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주인공이기도 하죠. 이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TV에서 보신 분도 아주 드물게 보셨을 거예요. 가끔 이제 그 선천성 조로증이란 걸린 그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희귀병이기 아마 때문에. 어디선가 검색해서 이제 보시는 정도로 주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텐데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 아이도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고 사실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특수분장에 아주 고심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영화는 아마 이런 도움 그리고 이런 협업이 없었으면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었을 거예요. 네. 그 특수 분장도 또 영화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재영 씨 무슨 일이에요? 그쪽 무슨 일이에요? 강동원 씨랑 정재영 씨 무슨 일이에요? 아니 모니터가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갔는데요. 제가 너무 앞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근법.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제일 멀리 계시는데 굉장히 입체적인 분이세요. 저분이 원래 작으신데 지금 밤샘 작업으로 음악을 계속 하셔서 좀 부으신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저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공포 영화가 아니에요. 제가 봐도 좀 이상하네요 오늘. 훈훈한 드라마인데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얼굴 크기로 지금 계속 화제가 가야 되죠? 다행히 일어서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에요. 오늘 끝까지 앉아 있을 예정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이성민 씨도 또 의사 역할로 네. 출연을 하셨는데 이성민 씨가 대사를 하니까 우리 강동원 씨가 빵빵 터지는 그 장면을 저희가 봤어요. 호흡이 되게 잘 맞으셨던 것 같아요. 예, 저 일단 뭐 지금 군도 지금 상영 중인 군도에서 네. 완전 적의 상대역의 우두머리와 우두머리거든요. 적군으로. 제가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여기서 의사 가운 입고 한 명은 운전 기사복 입고 만나가지고 둘이 이렇게 선배님이 처음에 저를 보시더니 처음에 먼저 웃으셨어요. 계속. 보자마자 군도에서 너무 양반으로 웃긴다고. 나오시다가 네, 너무 웃긴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연기하다 보니까 계속 웃겨가지고 몇 번 그랬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둘이 막 칼 맞대고 막 싸우다가 갑자기 저렇게 만나니까 기본적으로 써 있는 캐릭터보다 그 소위 말하는 즉흥 연기 애드립으로 굉장히 현장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김갑수 선생님도 그렇고, 네. 그 많은 그 조연분 그 곳곳에 굉장히 그 역할들이 되게 빛나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해보겠고 아마 또 군도를 보신 분들은 이성민 씨와 강동원 씨의 그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보면 좀 웃기실 거예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사실 아까도 우리 정재영 씨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영화는 이미 촬영을 했고 후반 작업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음악 감독님이 가장 바쁘실 때 아닙니까? 저는 지금 한 일주일째 밤 한 2시간씩 정도밖에 못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더 잘하고 싶어서 여서 되게 이렇게 따뜻합니다. 기분 좋고요. 어떡하죠? 지금도 정재영 씨가 말씀하시는데 강동원 씨가 6위로 올라섭니다. 여기 카메라 감독님 누구예요? 나 얘기하면 저한테 샷을 줘야죠. 제가 보니까 정재영 씨가 말씀하실 때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두 분을 검색하는 시간인가 봐요. 정재영 씨 얘기 좀 길게 해주세요. 잠깐 이렇게 쉬었다가 검색할 수 있는 시간을 저한테 제가 벌어주는군요. 얘기 좀 길게 해주세요. 이번 영화 음악 어떤 음악인가요? 그지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영화 음악보다 전 실시간 검색어가 더 중요한데 제 이름은 아직 10위 안에도 죄송합니다, 없나요? 정말. 정재영 영화 망치려고 작정 뭐 이런 거 뜨나요? 음악은 그냥 시나리오 보자마자 딱 얘기했던 내용이 떠올랐죠, 음악이. 그냥 모차르트 같은 음악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그 정차르트, 아이의 모습들을 좀 닮아서 아이의 그 사랑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약간 그 음악의 변화들이 있는데
모차르트 같은 소품에서 시작해서 뭐 약간 이 사랑하는 어떤 그런 순간에는 이게 스포일러인가 어디까지가 그것까지만 얘기해야 얘기해 될까? 주시고 제가 궁금한 건 네. 이게 영화를 보시면서 음악 작업을 하시잖아요. 영상을 보시면서. 네, 정말 많이 보죠. 그러면 송혜교 씨가 나올 때 그리고 강동원 씨가 나올 때 백일섭 씨가 나올 때 이렇게 음악 영감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너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져요? 강동원 씨가 나오는 씬은 더 멋없게 해줘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내가 왜 빛내줘 뭐 이러면서. 내가 방해해줘야지. 그리고 송혜교 씨 나오면 어떻게 살려드릴까 이 연기를, 이 메소드 연기, 이 아름다운 연기를 어떻게 살려드릴까 하는 거 있죠. 백일섭 씨 나올 때는. 사실은 뭐 농담이고요. 예. 그 캐릭터에 맞는 역할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래서 아빠의 모습, 부정, 모정, 그다음에 엄마의. 백일섭 씨가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정말 옆집 아저씨이지만 그 친구 같은 역인데 장씨 역으로 나오는데 그 역할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부분들을 되게 아름다운 테마 음악 그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뭔가 굉장히 그 이웃의 얘기 같은데 굉장히 따뜻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 음악들로 또 저도 준비했고요. 따뜻한 내용이 이 따뜻한 음악으로 인해서 더 강하게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네. 이 생중계를 위해서 우리 정재영 씨가 네. 라이브 연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끝날 때쯤에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예. 하려고 했는데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아마 제가 연주를 하면 또 1등을 하시겠네요, 이분들은. 아 그렇겠죠. 1등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연주할 때가 나가기 정말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농담이고요. 네, 네, 네. 오늘 연주할 어떤 거예요. 음악인지 살짝 그 힌트만 좀 주시자면. 아르미의 테마고요. 예. 이 영화를 관통하고 있는 테마,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읽고 썼던, 그러니까 영화가 나오기 전에 썼던 곡인데요. 그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우리 정재영 음악 감독님의 라이브 연주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댓글과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은 씨가요. 아이디 지은님, 감독님께서는 관객들이 두근두근 내 인생을 통해서 보고 무엇을 얻기 바라시나요? 뭐 우리 모두가 누구의 자식이고 또 결국 부모가 될 거고 네. 이 영화는 가족의 사랑과 그다음에 어떤 희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진짜 이 멋있는 배우들이 하고는 있지만 우리 그리고 특별한 아이의 이야기지만 그냥 그 사람들로 보면 우리 이웃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 늘 목표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강요하지 않으면서 슬픈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억지로 울리거나 이러지 않지만 우리 주변 이웃 사람들의 그 가족의 훈훈함, 사랑, 희생 이런 걸 통해서 좀 감동을 받고 또 새삼스럽게 그런 소중함들을 그런 가치들을 좀 같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 좀 진짜 세상이 너무 험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 보기가 무서울 그것들을 정도로. 예. 보면서 어쨌든 좀 잃지 않아야 될 소중한 가치들이 아직 있지 않은가.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동원 참치님께서 강동원님, 강동원 씨 팬이신가 봐요. 그래서 아이디가 강동원님은 도대체 뭘 드시길래 그렇게 잘생기셨나요? 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뭐. 너 어디서 누가 그러셨더라? 말씀해 주세요. 송혜교 씨 무슨 말씀인가요, 그게? 잘생김? 잘생김. 저번에 저희 인터뷰 하는데 저희 리포터 분께서 김이 꼈다고 그러셔서 예? 무슨 김이 꼈냐 이랬더니 뭐 잘생김이 끼셨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글쎄요 뭐 저는 한식 주로 많이 먹어요. 한식이 최고예요. 국밥
주로 많이 먹고요. 국밥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국밥 드시면 강동원 씨처럼. 저는 육개장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 돼지국밥 냉장고에 냉동실에 얼려놓고 꺼내서 녹여 먹고. 돼지국밥을 드셨어야죠, 육개장 말고. 예. 그 비슷한 질문인데요. 박신희님은 송혜교 언니 외모 관리 비법 있으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는 근데 요즘에 제가 원래 예전에는 운동을 되게 열심히 안 했었어요. 게을러가지고. 근데 최근 한 2년, 1, 2년 동안 운동을 거의 한 일주일에 5일은 꼭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색이나 이런 그런 느낌들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래도 그나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운동을 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운동을 안 했더니 약간 살이 이렇게 처지고 이러는 것들이 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머! 아니요, 정말로. 이게 무슨 망언이래? 유지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한 20년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은데. 저 예전에 저 봐서 아시잖아요. 맞아, 그때도 얼마나 이뻤는데요. 네, 그때는 정말 너무 관리를 안 했었죠. 너무 많이 먹고 이제 관리 통통하고. 그만해요. 근데 안 보이는 부분들이 좀. 그래요? 네. 부럽네요, 정말. 그 우리 감독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예, 지금 제가 계속 찾고 있는데 한 번도 정재용 씨한테 질문이. 네. 소설가 혹시 본인은 소설을 읽으셨대요. TV2XQ님이신데요. 혹시 소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저도 소설에서 받은 감동 때문에 이 영화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뭐 그 정서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또 그 어떤 이야기를 또 2시간 안에 영화로 담기 위해서는 또 각색을 해야만 그쵸.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뭐 그러니까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와서 비교해보는 또 재미가 있을 텐데 많은 부분 어쨌든 그 정서는 많이 담고 정서는 가지고 가되 또 현실적인 또 소설에서 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또 새로 또 추가해서 영화에 넣었습니다. 현실감을 네. 넣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재영 씨 질문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님이에요. 이응님이 네. 정재영 감독님 옷은 어디서 사시나요? 이 질문밖에 없어요. 힘내세요라고 한 분이 말씀해 주셨고 JW님이 외모에 관련된 제가 힘들어 보여요 지금? 저를 동정하는 거예요? 저래도 해드릴게요. 항상 저는 외모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어떻게 하면- 옷을 어디서 사? 아유 외모 관리 안 들어왔어요 그 질문. 네. 네, 옷은 그냥 제가 알아서 입고요. 저는 외모 관리 외모 관리 하시라는 말씀은 있었어요. 외모 관리 하시라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시간 질문 지금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실시간 댓글 질문 올려주고 계시는데 다 소개 못해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송혜교 씨 송혜교 씨 다시 보게 되네요. 우리 송혜교 씨 그 아름이 대수 미라의 세 가족의 굉장히 사랑스러운 가족의 모습을 봤고 끝에 굉장히 충격적인 정말 찰진데요. 찰지죠. 예. 연습을 따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연습 많이 했어요. 그게 또 억양에 따라서 그 강도가 또 다르죠. 틀려진다고 해서 근데 다행히 제 주변에 좀 잘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배웠고 또 이제 한 번은 강동원 씨가 이제 사투리 쓰시니까 거기 욕할 때도 사투리가 필요하다고 힘을 줄 때가 그래서 막 가르쳐 주신 적도 있고. 강동원 씨가 또 직접. 네. 저는 뭐 그 남자니까 욕도 뭐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욕도 많이 섞어 쓰고 하서. 어때요? 욕꿈남으로서 우리 그 송혜교 씨 가능성이 있나요? 예, 아주 가능성이. 수제자예요. 네. 예, 다음에는 좀 더 센 욕으로 좀 해서 뭐 영어 욕도 막 섞어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니 송혜교 씨 진짜 이 부분에서는 NG가 전혀 안 났다고 들었어요. 아니요, NG 좀 났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감독님께서 좀 정말 리얼하게 하길 바라셔서 처음에는 좀 갑자기 하니까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했었어요. 아무래도 네. 어색하죠.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혼연일체가 되면서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욱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좋았어요. 아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정재영 씨 어떻게 보셨나요? 뭘요? 죄송한데 마이크 좀 똑바로 잡아주시겠어요? 예예. 네네. 예. 자 좋습니다. 아니 되게 그 장면이 영화에 보시면 굉장히 속이 시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저는 되게 사랑스러웠어요 저 장면이. 그렇죠. 네. 아 그리고 강동원 씨도 지금 보니까 한 7대1, 6대1 정도의 싸움을 하시는데 네. 그 동안에 정말 절도 있는 액션 연기만 하시다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생활 액션 연기잖아요. 네. 좀 달랐죠. 우선 군도에서 이번 지금 다른 군도영 지금 지금 상영 중인 군도에서도 칼 액션을 사실은 현실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진짜 칼 내려놓고 이제 발로 한 거는 저도 처음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어쨌든 겨루기 선수 출신의 그쵸. 태권도 선수의 모습을 최대한 아무래도 10몇 년이 지났다고 치더라도 17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상 속에 아르미의 환상 속에서 싸우는 거더라도 어쨌든 간에 정말 태권도 겨루기 선수만큼의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연습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좀 아쉽긴 해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워낙 이제 그 신장이 있으니까 네. 액션 하나 하는 게 이게 제가 이렇게 시범을 보일 수가 없네요. 네. 근데 액션 저도 하나 보여달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예. 액션 하나 장면이 되게 이렇게 시원시원하더라고요. 그쵸. 다르더라고. 예. 그 액션에서 그래도 좀 좀 살리고 싶은 게 있었다면 저 가르쳐 주셨던 분이 이제 뭐 별명이 본인이 빠숑이라고. 빠숑? 예, 기압을 넣을 때 저는 그냥 처음에는 저도 어릴 때 태권도를 조금 하긴 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예. 그냥 뭐 에이 막 이랬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사범님은? 근데 사범님 빠숑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밌어가지고 기합을 제가 거기에서 따와서 예. 정재영 씨가 실검 몇입니까? 12? 예. 저 늘 해요. 정재영 실검이 늘 1위 해. 아니 근데 지금 이 순간 강동원 씨가 말씀하고 계실 때 정재영 씨가 8위로 올라섭니다. 정재영 씨 이래도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 정재영 씨 지금 너무 기쁜데 못 일어나시는 우리 정재영 씨 앉아서 너무 기뻐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두근두근 내 인생 하이라이트 영상 두 번째 편 보셨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뜻한 웃음이 있고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감동이 있는 두근두근 내 인생.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걸 보시면서 꼭 가족과 함께 봐야 될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네 분 공통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영상에서 정재영 음악 감독님께서는 감독님이 지켜볼 때 가장 두근두근했다라고 이제 농담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담인가요? 진짠가요? 진짜죠. 진짜요? 아니 농담이죠. 농담 삼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에게 내 인생에 가장 두근두근했던 순간 그 순간 두근두근 진짜 내 인생은 언제였는지 우리 감독님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재용 감독님. 글쎄, 뭐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걸 잘 못하지만 네. 그냥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모든 것의 첫 경험일 때인 것 같아요. 처음 뭐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입학할 때, 뭐 예를 들면 첫사랑, 첫 키스, 첫 여행, 뭐 어쨌든 그런 모든 첫 경험들일 때 늘 두근두근한 것 같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많은 경험들을 하니까 두근거림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굉장히 두근두근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제가 하던 영화와 또 좀 다릅니다. 네. 그동안 어떤 뭐 좀 치명적인 사랑이라든가 저는 좀 실험적인 영화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보편타당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고 또 가족의 이야기고 또 우리 부모의 이야기고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다뤄보지 않은 부분이라서
새삼 이제 원작을 보고 시나리오를 쓰고 또 시나리오 써놓은 걸 보면서 여러 번 저 스스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남다른 기대가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송혜교 씨 두근두근 내 인생 언제일까요? 정말 두근두근 거릴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제일 두근두근 거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열심히 찍은 작품을 처음 선보일 때, 그때가 매번 떨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영화는 또 제가 3년 만에 하는 한국에서 하는 작품이기 오늘 때문에 이후에? 많이 걱정도 되고 또 들뜨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9월 3일 날 개봉인데 네. 9월 2일 날 엄청 떨리지 않을까. 잠 못 잘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작품을 선보이기 전에 굉장히 떨린다. 강동원 씨는요? 두근두근했던 순간들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떠오르죠? 예. 떠올라요. 많은 일들이 떠오르는데 막 어릴 때 뭐 부모님한테 혼날 때나 뭐 시험 못 봐서 성적표 들고 올 때도 생각나고요. 수능 치는 날 아침에 두근두근했던 것도 생각나고, 뭐 첫 연기할 때도 생각나고, 네. 그리고 뭐 길 가다가 예쁜 아가씨 봤을 때 뭐 생각나고, 네. 훈련소 가서 목욕탕 처음 갈 때 한 300명이 저만 쳐다보고 있을 때도 생각나고, 네. 네, 또 얼마 전에 또 오랜만에 군도로 네, 컴백했을 때 그때도 네, 두근두근했고. 4년 만에 그래가지고 그때도 전날 밤에 너무 두근두근했고, 이번에 아마도 또 두근두근 내 인생으로 기자분들께 처음으로 선보이기 전날이 사실 제일 긴장이 돼요. 이제 그날 밤이 제일 또 두근두근하고, 그날 이제 기자분들 딱 만날 때 두근두근. 두근두근하겠죠. 이제 곧이네요. 그렇죠? 예. 저는 지금 굉장히 강동원 씨 보고 있는데 두근두근하네요.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재영 씨, 정재영 씨. 저는 그러니까 긴장되고 약간 뭐 음악하거나 이럴 때 좀 예민해지고 하는데 이 영화를 하면서 가장 기분 좋았던 건 두근두근이란 말을 참 많이 하게 되고, 두근두근이라는 이 생각을 이 작업하는 내내 한 6개월 정도 내내 늘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음악 작업을 내일 이제 곧 그 작업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긴장되죠. 이제 이 거의 제일 마지막 단계의 음악 작업이니까 어떤 모습으로 느끼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음악 때문에 이렇게 두근거리는 것도 즐겁고요. 예,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4년 만에 영화 음악 감독님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팬들도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음악 마무리 잘 부탁드리고요. 자, 올 추석 최고의 기대작입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 우리 주역분들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너무 아쉽지만 이제 오늘 행사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마지막 인사 이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재영 음악 감독님부터. 가족이란 말이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족의 의미 이런 거 늘 느끼면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한번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지, 아빠가 이런 마음이었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강동원 씨. 이번 영화 찍으면서 제 스스로도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찍으면서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이 생각해 보았던 시간을 가지게 했던 영화였고요. 제 10대, 20대 시절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제 부모님, 가족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영화였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가족들과 부모님에게 바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첫 영화이기도 했고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 보시면 가족들과 그리고 본인들의 삶과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좀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영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9월 4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혜교 씨. 네, 저는 좀 밝게 할게요. 9월 3일입니다. 9월 3일
개봉을 하니까요. 많이 와주셔서 꼭 영화 봐주시고요. 정말 저희의 열정이 여러분들한테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월 3일이에요. 꼭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9월 3일만 기억에 남겠는데요, 오늘. 예. 9월 3일인가요? 9월 3일이요. 9월 3일이구나. 바뀌었나요? 아 4일 아니었나요? 9월 3일이요. 저기 마이크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개봉 날짜도 에이, 모르고 있어요. 무슨 자, 우리 감독님. 이 영화가 어쨌든 뭐 주인공인 아름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그 자식을 위해 그 꿈과 하고 싶었던 어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사시는 많은 부모님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좀 뭔가 좀 따뜻한 마음으로 간만에 이런 영화를 보는 것도 뭔가 마음을 정화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보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화가 되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감독님과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음악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재영 음악 감독님은 이제 연주석으로 저는 춤추면서 가시는 줄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두근두근 내 인생과 함께한 1시간 너무나 설레고 저 역시도 정말 두근두근 했습니다. 9월 3일입니다. 2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9월 3일 두근두근 내 인생이 개봉하는 그날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의 마지막을 아주 멋지게 장식해 주실 정재영 음악 감독님의 연주 두근두근 내 인생 테마곡 들으면서 이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